여러분, 바이오주는 늘 어렵습니다. 실적만 보면 적자인데 주가는 날아가고 뉴스만 보면 좋아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올릭스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단순한 적자 바이오가 아니라 시장이 기술 수출 가능성과 플랫폼 가치를 동시에 보기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올릭스를 단순히 R&A 치료제 회사 정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올릭스가 어떤 회사인지, 왜 최근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지, 업황은 어떤지, 재무는 버틸 만한지, 차트상 어떤 구간인지, 앞으로의 상승 재료와 리스크는 무엇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릭스는 지금 실적주가 아니라 기대주입니다. 현재 돈을 잘 버는 회사라기보다 앞으로 기술 이전과 임상 성과를 통해 큰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시장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릭스를 볼 때는 분기 실적보다 파이프라인 가치, 빅파마와의 협업, 후속 기술 수출 가능성, 임상 데이터의 설득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1. 올릭스는 어떤 회사인가? 올릭스는 R&A 간섭, 즉 RNAi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방식의 신약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후보물질 하나가 아니라 올릭스가 여러 조직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축은 크게 몇 가지입니다. 피부와 안과 쪽에 쓰일 수 있는 자가전달형 플랫폼, 간을 표적으로 하는 게렌 AC 기반 플랫폼, 그리고 지방 조직과 CNS, 즉 중추신경계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개 치료제 성공에만 목매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엔진으로 여러 적응증을 만들 수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시장이 이런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후보물질 하나 성공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후보물질도 같은 기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올릭스는 약 하나가 아니라 약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회사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2. 올릭스를 시장이 다시 본 결정적 이유. 올릭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릴리와의 계약입니다. 이 회사가 단순한 국내 바이오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올릭스는 간질환과 대사질환 계열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 릴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한 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계약 금액 때문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빅파마가 올릭스의 기술과 후보물질을 검토하고 협업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시장에는 강한 신뢰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기대받는 바이오 회사 정도였다면 릴리와의 협업 이후에는 글로벌 빅파마가 먼저 관심 보인 플랫폼 회사로 체급이 달라진 겁니다. 바이오 투자에서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빅파마가 검토한 자산은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기 쉽고 후속 계약 가능성도 높게 보기 때문입니다. 3. 왜 지금 다시 뜨거운가? 최근 올릭스가 다시 강하게 주목받는 이유는 옛날 기술 수출 이력만이 아닙니다. 올해도 시장이 기대할 만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만과 대사질환 쪽 파이프라인입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비만입니다. GLP-1 계열 약물이 시장을 뒤흔든 이후 이제는 그 다음 세대 기전, 병용 가능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릭스는 여기에 RNAi 방식으로 접근하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MASH, 즉 대사해상 관련 지방 간염 분야입니다. 이 시장도 최근 글로벌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비만과 연결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한번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 기술 수출 가치가 커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올릭스가 이 분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업황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안과 파이프라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릭스를 비만주처럼만 보는데 사실 안과 쪽 자산도 중요합니다. 만약 비만과 간질환 쪽만이 아니라 안과 영역에서도 기술 수출이나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올릭스는 특정 파이프라인 하나에 기대는 회사가 아니라 멀티 파이프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업황은 어떤가? 올릭스 업황은 오히려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자리 잡은 시장 두 개가 동시에 뜨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RNAi 기술 자체입니다. 예전에는 RNA 치료제가 개념은 좋지만 실제 전달이 어렵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상업화 성공 사례가 나오고 특히 간을 표적으로 하는 기술은 점점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RNAi가 될까를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전달 플랫폼과 적응증을 갖고 있나를 보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만과 MASH 시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이 몰리는 바이오 섹터 중 하나입니다.
체중 감량뿐 아니라 지방간,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 있는 회사는 적자 상태여도 미래 가치로 프리미엄을 받기 쉽습니다. 즉, 올릭스는 회사 자체의 기대뿐 아니라 업황의 바람까지 같이 받는 종목입니다. 5. 재무는 어떤가?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올릭스는 아직 실적주가 아닙니다. 매출이 있다고 해도 반복적인 제품 매출보다는 계약금, 마일스톤, 연구 관련 수익 비중이 크고 연구 개발비 부담도 계속 큽니다. 즉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적자가 이어지는 개발형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올릭스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당장 실적이 좋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아니라 임상과 계약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바이오 회사에서 재물을 볼 때는 단순 매출보다 현금 버틸 힘을 봐야 합니다. 올릭스도 연구개발 지속을 위해 자금 조달이 중요했고 실제로 큰 규모의 자금 확보 이슈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현금 흐름은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기술이 좋아도 돈이 부족하면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추가 자금 조달은 기존 주주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올릭스 재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망할 정도로 약한 회사냐는 아직 아니지만 실적이 탄탄한 회사냐? 또 아닙니다. 즉 기술과 자금이 같이 가야 하는 전형적인 바이오 기업입니다. 6. 차트는 어떻게 봐야 하나? 올릭스 차트는 단순 저평가 구간 차트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 상당한 기대를 반영한 차트에 가깝습니다. 즉 바닥에서 막 꿈틀거리는 종목이 아니라 기대가 한번 크게 붙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종목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더 강하게 가지만 기대에 못 미치면 조정도 훨씬 거칠게 나옵니다. 특히 바이오는 일정 기대감으로 미리 올랐다가 정작 발표가 나오면 재료 소멸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릭스 차트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더 갈가보다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미래를 선반영하고 있느냐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리라면 신규 진입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강한 종목일수록 눌림 없이 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차트적으로는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유지되는지 일정이 없는 시기에도 이전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조정 시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과 좋은 타이밍은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7. 상승 재료는 무엇인가? 올릭스의 상승 재료는 꽤 분명합니다. 첫째, 후속 기술 이전 가능성입니다. 이미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음 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계약한 회사는 다음 계약도 기대를 받기 쉽습니다. 이게 플랫폼 회사의 프리미엄입니다. 둘째, 비만M ASH 시장 확대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자금이 몰리고 있고 빅파마들도 차세대 치료제 확보에 적극적입니다. 올릭스가 여기서 데이터만 잘 내면 몸값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안과 파이프라인 가치 부각입니다. 비만 쪽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안과 쪽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보이면 회사 전체 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회사를 한 개 종목이 아니라 다중자산을 가진 바이오로 보기 시작합니다. 넷째, 차세대 비만 기전 기대감입니다. 시장은 항상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올릭스가 기존 비만 열풍 속 단순 추종자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대안으로 인정받으면 프리미엄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8. 리스크는 무엇인가?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임상 리스크입니다. 바이오는 결국 데이터가 말합니다. 시장 기대가 아무리 커도 임상 결과가 애매하면 주가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 불확실성입니다. 기술 수출 기대감은 강력한 호재지만 기대가 큰 상태에서 실제 계약이 늦어지거나 조건이 약하면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셋째, 재무와 자금 조달 리스크입니다. 연구개발이 계속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한지 또 추가 조달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봐야 합니다. 추가 자금 조달은 곧 주주가치 희석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주가 선반영 리스크입니다. 이미 시장이 기대를 많이 반영한 상태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생각보다 덜 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만큼이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경쟁 리스크입니다. 비만과 MASH는 아주 큰 시장이지만 동시에 경쟁자도 강합니다. 빅파마와 글로벌 바이오들이 앞다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올릭스는 데이터로 차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9. 결국 어떻게 봐야 하나? 올릭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바이오, 하지만 아직 꿈값도 많이 오른 바이오. 이 종목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고 비만과 MASH 안과까지 걸쳐 있어서 스토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릴리와의 협업 이력도 있고 시장이 좋아하는 섹터 한가운데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주가는 이미 많이 움직였고 앞으로의 일정은 강한 기대와 강한 실망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낙관으로 볼 종목도 아니고 무조건 비관으로 볼 종목도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일정과 수급이 중요한 재료형 바이오이고 중기 투자자에게는 후속 기술 수출과 플랫폼 확장을 보는 종목이며 보수적 투자자에게는 아직 확인할 것이 많은 기대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 최종 결론. 올릭스는 왜 시장에서 뜨거운가? 단순합니다. 기술이 있고 스토리가 크고 업황이 좋고 글로벌 협업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조심해야 하는가? 이것도 단순합니다. 아직 실적보다 기대가 크고 임상과 계약 자금 조달이라는 바이오 특유의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릭스는 좋은 회사인가라는 질문보다 지금 가격에서 어떤 기대를 사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딱 5가지입니다. 비만과 MASH 관련 데이터, 후속 기술 이전 여부, 안가 파이프라인 진전, 재무 안정성, 그리고 주가가 기대를 얼마나 더 선반영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5가지가 잘 맞아떨어지면 올릭스는 한 단계 더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기대를 크게 깨면 변동성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는 무조건 찬양할 종목도 무조건 무시할 종목도 아닙니다. 확실히 큰 꿈을 가진 바이오이고 동시에 그 꿈의 무게도 무거운 종목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 회사를 뜨겁게 보고 있는 겁니다.